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7월이 끝나고 8월 1일입니다. 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7월이 상당히 뭐 힘들었겠죠. 물론 뭐 세상 이치라는 것이 100%다 힘든 사람은 없어요. 누군 또 이제 이득을 보죠. 예, IMF 때도 돈 번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음. 어쨌든 7월은 돈 잃은 사람이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상당히 요란스러웠고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뭐 각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리딩방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뭐 그런 분들처럼 뭐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달부터는 미국 증시가 좀 오를 거예요. 예, 미국 증시가 오를 겁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지난 어저께죠, 금요일 날 새벽에 나스닥이 1%로 올랐고, 사실 어, 주요 기업들, 뭐 엔비디아,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등등이 다 올랐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그 반도체주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떨어졌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지금까지 계속 올랐었던 것이 이제 좀 이제 뭐랄까요, 어, 좀 안정이 돼가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어, 그걸 실현하는, AI를 이제 실현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 빅테크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구나. 지금 뭐 AI가 되게 이제 뭐 실제 이루어질 것이냐, AI 혁명이 지금 실제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뭔가 좀 이제 우려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반도체, 특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폭락을 했었잖아요. 외국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살인 것 같아. 엄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지금 7월 한 달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년 이제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을 보면은 1월부터 지금까지 7월까지인 걸 보면은 나스닥 6개월 수익률이 3%에 3%. 3%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좀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는 뭐 4, 50%까지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3%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짓눌려 있는 거죠. 짓눌려 있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켓처럼 폭발해서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저는 느껴져요. 이거 뭐 사실 뭐 제 생각이니까요. 뭐 그걸 뭐 반박할 수도 있고, 뭐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주식 전문가 아닌 사람이 거시적으로 안목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좀 들을만해요. 그것도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그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은 자세히 보잖아, 그거를.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산의 모습을 못 볼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어, 자기 자식이 어디 좋은 학교 갈지 안 갈지는 부모가 더 잘 알잖아요. 왜? 부모가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등 뒤에서 또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뭐 그런 걸 하거나 뭐 개별 종목을 뭐 사거나 이러지 않지만, 저는 지금 이날이 때껏 다 ETF니 무슨 뭐 그런
어떤 펀드를 해본 적은 있어도 뭐 이렇게 개별 종목을 산 것은 요번이 처음입니다. 예, 삼성전자라든지 이건 뭐냐면 나름대로는 그냥 대한민국 응원하는 차원에서 해봤던 건데 예, 별로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건 안 하죠. 예, 워런 버핏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워런 버핏은 물론 그걸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뭐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오래 사고 팔고 이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거시적인 흐름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8월부터는 미국이 미국 증시가 좀 계속 이제 좀 오르겠구나 몇 말까지 이런 어떤 상황이 그냥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강하게. 예. 그리고 어저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어, 많이 올랐죠.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적정선을 찾은 것이 이제 사실은 지난 7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가격을 제가 봤을 때는 찾는 과정이 저거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7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7월 말에 올랐던 그 모습이 예, 이제 좀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엄청난 급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한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7,500이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500이 가장 적정하다. 지금 이제 6,5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7,500이 가장 좀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2, 30%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지수로. 예, 지수로 봤을 때 한 여기서 한 2, 30% 정도 연말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좀 거시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미국 증시에다가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를 그러면 파느냐? 그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가능성이 25% 정도의 가능성은 폭등의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옛날 정고점을 갈 수도 있고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연환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측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무 엊그저께까지 너무 더웠어. 그러면 좀 앞으로는 좀 덜 더울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가 너무 또 추웠어. 그럼 좀 겨울도 그렇잖아요. 뭐 3만 4원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 산다거나 더 판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그걸 또 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지수가 뭐 2,700인가 거기서 지금 6,500까지 갔으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는 좀 정상적인 어떤 주식 어, 주, 그 주가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뭐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는 미국 뭐 저기도 그렇고 중간 선거도 그렇고 또 중간 선거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뭐 선거니 뭐니 이런 것들도 제가 정치학과 나왔지만 정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라고 해서 뭐 돈을 되게 많이 풀고 이런 개념보다는 요번에도 뭐 6월 달에 많이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게 선거라는 개념보다는 뭐 미국도 선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도 6월 달에 많이 떨어졌었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연히 그냥 얻어 걸린 거고 사실은 선거하고 너무 이렇게 그 주식 증시를 맞추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전에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가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뭐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또 떨어져도 오르는 게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제 얘기를 뭐 그렇게 기대만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어라운드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또 아주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일반인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뭐 시사를 좀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맞잖아요, 그쵸? 예, 삼성전자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맞아왔고, 그리고 또 근래 폭락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현금을 좀 만들어라고 했던 부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이게 뭐 이렇게 폭등할 때 좀 재미를 보셨을 거고 어, 그래도 너무 또 이제 팔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 제가 폭등 전에 팔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나 또 안 파신 분들은 많은 또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근데 뭐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또 수익이 뭐 그만큼 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은 이제 한국 증시에는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는 미국이 좀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번 한국 증시 상황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반토막이 났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통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 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구도에서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손해 본 사람도 없었을 거고 또 돈 번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음, 너무 과도하게 또 그런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게 됐죠. 뭐 100% 이상씩 폭등을 했으니까 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안정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여기서 뭐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뭐 기대를 해서 또 많은 돈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자기 본인들의 생업에 이제 열중해야죠. 너무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업에 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또 그래야지 또 대한민국이 또 돌아가죠.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7월달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7월달이 잘 끝난 것 같고 8월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들이 좀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얻으면 한국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죠. 한국도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폭등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이제 그 미국이 막 한 5% 올라도 우리가 한 2% 정도 오른 또 미국이 막 5% 떨어져도 우리도 한 2% 떨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왜냐면 거의 이제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시장을 떠났고 이제는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외국인이 아마 그냥 지금 사고 팔고 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 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다거나 또는 기관이 많이 산다거나 이제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에, 뭐 사실 그렇죠. 뭐 주식 살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으로 갈 것 같고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하반기는 약간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끝날 것이냐. 그리고 미국 금리를 과연 어떻게 뭐 올리더라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올라도 어, 어, 미국 증시는 오를 것 같아요. 금리에 이미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상태고 고금리에 미국 증시는 금리가 올라도 좀 오를 것 같고 다만 미국 금리가 좀 오르면은 아마 강달러는 더 지속이 되겠죠. 강달러는 더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을 강달러로 만들면서 즉 미국이 고금리가 되면서도
미국 증시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미국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불을 내고 싶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상황이 골디락스의 상황이 돼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예. 상당히 골디락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예전에 아주 제로금리일 때, 코로나 때는 이렇게 제로금리일 때 막 금리가 빵프로 이럴 때는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제로금리가 돼 있으니까 금리를 계속 낮추는 상태에서 오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 고금리를 한 지가 수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증시가 몇 년 동안 아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몇 년 동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또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AI 투자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천문학적인 아마 수익이 나오는 상태가 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한국 증시에서 손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마 한국은 환율이 뭐 낮아지는 것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1,400원대로 낮아졌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돈이 일단 어쨌든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뭐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안 들어오면 뭐 수출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그러니까 자본 수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본 수지. 그 자본 수지가 계속 이제 적자잖아요. 왜냐면 한국에 들어오는 돈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은, 그리고 이제 요즘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냥 거기서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SK ADR도 그 미국에 증시 상장된 것도 계속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한국으로 이제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기서 더 이상 막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많이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환율이 아마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평가 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조금 이제 갈수록 좀 적어질 것 같다. 요즘에 들어오는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을 한 그 부분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주식이 좀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아마 상당히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트럼프가 되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고금리를 본인은 저금리 하라 그러지만, 실제로 미국이 고금리를 가져가면서도 미국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 예, 이런 국가들, 미국의 전통적으로 적대를 했던 국가들을 지금 다 저물어 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어떤 그 적성국이라, 그러니까 경쟁국이죠.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이, 사실 지금 어쨌든 간에 본인들도 뭐 굴기를 하고 있지만,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제대로 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견줄 수 있는 상태는 못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봉쇄를 해놓은 거죠. 대만 침공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걱정했던 것, 중국이 팽창을 해서 대만을 침공하고, 또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 같은 미국에 가까이 있는 국가라든지 또는 중동 국가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대해서 중국이 영향을 못 끼치게 하고,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러시아가 발이 묶였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제일 자유롭고 중국은 자유롭지가 않고, 봉쇄됐으니까 러시아는 전쟁에 묶여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남의 손발은 다 묶어놓고 미국만 자유로운 상황이니, 결국 미국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6개월, 1년을 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아주 뭐 큰 전문가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독서라든지 사색을 통해서 일반 사물을 보는 그런 시각을 국제정치적인 시각 또는 국제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제 얘기를 듣고 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을 하시든 이렇게 아니면 또 뭐 일반 회사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 뭐 거기 업무에 참고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